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쪽이 정상화된다면 이거는 서프라이즈를 말해준다는 거고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월 달이 돼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월 중순쯤에 이 기술주들이 다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얘를 팔아서 비중 조절을 이 기말 재고를 엄청나게 늘리면 비용은 작은 걸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왜 향후에 이제 우리가 주가가 망가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신하시는지 네네. 그 이유를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지난번 출연 때도 이제 조금씩 예고를 드렸던 건데요. 제가 시장을 보는 어떤 그런 그 렌즈 같은 거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래서 봄에는 그러니까 봄 장세는 유동성 장세고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뭐 당연한 계절의 그 변화처럼 오지는 않지만 그걸 확인한 몇 가지들이 있고 그 사이에는 리프레션 트레이드라는 게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름 장세에 가까이 왔다라고 보는 이유들을 지금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백신이나 이런 것에 의한 경제활동 정상화 자체가 이제 미국을 국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서비스업 지수가 높은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셧다운, 락다운 위기는 서비스업에 치명적이에요. 가장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언택 기억해 보시면 이 코로나가 오히려 더 득이 됐던 업종이나 회사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서비스업 지수는 그럴 영역이 없습니다. 그냥 최대 피해 지역인 거죠. 그러면 이 최대 피해 지역이 미국은 어떠냐? 70%, 80%. 그러니까 사실 락다운 위기, 셧다운 위기에 미국은 상당히 취약한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 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초반에 잘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그것들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에게 따라잡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한 9개월을 중국은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갔다면 미국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9개월을 보내왔던 거죠. 그렇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쪽이 정상화된다면 이거는 서프라이즈를 말해준다는 거고 미국 경제가 3개월 만에 더블을 예상하는 이유가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치명적인 피해를 받은 쪽이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영역이 살아난다면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경제활동 정상화가 확실하게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서비스업 지수 비율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미 항공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속도로 그 다음에 교통 혼잡 지수, 그 다음에 레스토랑 좌석 이용자 수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정상화를 상당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 뭐 여행주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 움직인다면 그렇고 보시면은 ISM 지수라고 말하는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 지수가 아니라 소프트 데이터가 아니라 하드 데이터에 속하는 것들도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가 공이 좋아지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 현재는. 유럽이 이런 면에서 약한데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업 지수와 제조업 지수가 다 같이 저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쪽은 미국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연은의 이코노미 인덱스가 있는데 얘도 이게 소프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하드 데이터가 아직 나타나기 전에 소프트 데이터는 확실하게 회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실적이고 두 번째는 국가의 빚이 기업의 실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다, 지금이. 네. 그게 뭐냐면 재정정책 시대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통화정책 시대였다면 돈을 풀지만 그 돈이 이 내비게이션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원래 예정했던 대로 못 가고 쓸데없는 곳에 막 3분의 2 가 있고 반 가 있고 막 이랬던 게 금융위기라면 지금 돈을 푸는 거에 주도권은 재정정책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타겟을 향해서 가다 보니 원하는 곳을 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그게 개인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나타나고 타겟을 정확하게 정했기 때문에 그럼 저 가처분 소득 증가는 소비 지출 증가로 나타나고 오른쪽에 보시면 개인이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면 원래는 저축을 늘렸는데 지금은 소비를 늘리고 있고 이게 개인의 소비는 정확하게 기업의 이익으로 나타난다. 이게 구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재정정책이나 1조 9천 얘기가 나오면 이게 소비하고 그냥 바로 직결되어 있는 이유는 저렇게 원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이다.
통화정책대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화정책은 사실은 얼마를 풀었는데 얼마나 살아날지 지켜봐야 되지만은 재정정책은 아주 다이렉트하게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실상 긴 시간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기업이익에 우호적이었다. 아까 제가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견인, 디맨드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왜 꼭 만들어내려고 하냐면 그게 있어야 기업 이익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소비를 살리는 거고 소비를 살려야 기업이 산다라는 그런 면에서 보니 지금 인플레이션은 이러니 저러니 따져도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는 모습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기업 이익에 우호적이면 우호적이지 나쁜 사인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서비스 소비가 살아났을 때 우호적인 업종들을 이제 그래서 EPS 증가율이 놀랍죠. 마이너스 75%에서 113% 플러스 같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기업이익이 같이 움직였던 건 여러 번 이전에도 나타났던 모습이다. 라는 거라서 현재 인플레이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의 우려감은 아직 이게 긍정적인 금리 상승,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진짜로 좋아지는 건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행 지표로 나오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월 달이 돼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거를 미리 따져보는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어닝 리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포워드 EPS라고 말하는 게 이제 좀 예상 지수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이 PR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PR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이 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 이걸 말하는 거니까 지금 나스닥이 빠지고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PR이 너무 앞서갔다는 얘기죠. 얘가 내는 이익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올라갔는데 너무 올라간 게 어느 쪽으로 더 심하게 나타나냐면 미래 이익을 많이 땡겨온 기업일수록 언택트 주들이 그랬죠.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그 산업에서 얘가 돈을 벌지 않는 그러니까 지나간 2달 동안 저희가 그 기술 기업 중에서 하락률을 쫙 조사해 보면 그냥 적자 기업은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테슬라 이번에 많이 빠지던데.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직 이익도 전혀 안 나오는 기업도 굉장히 그러니까 아직 적자 상태인 기업들도 상당히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저는 이게 버블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국면에서 뭘 자꾸 확인하고 싶으냐면 그러니까 네 가격을 정당화할 실적은 있는 거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 미래를 반영하는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의 최대 어떤 그 단점이 어떤 그 포인트가 뭐냐면 금리가 할인율을 높이고 낮추는 게 크다는 거죠. 이익을 5년 뒤에 1,000억을 이익 낼 수 있다면 얘를 지금 1 플러스 R이라는 걸로 나눈 게 밸류에이션인데 여기서 R이 커져버리면 분모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1년 전에는 완전 저금 0.5 미국 금리가 0.5일 때는 5년 뒤 1,000억을 지금 가져왔을 때 900억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만약에 금리가 2%가 돼버리면 5년 뒤 1,000억이 이제 가져올 때 500억, 600억, 400억 밖에 안 되는 할인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래 실적을 가져오는 기업일수록 어떤 쪽일까요? 제약 같은, 신약 같은 바이오 쪽은 뚜렷하죠. 최근에 지나간 몇 달 동안 한국의 바이오가 안 좋은 건 강력하게 빠졌던 이유는 미래를 더 많이 가져오는 산업이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미래와 현재가 좀 더 속해 있는 빅텍들은 반반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긴 하지만 테슬라처럼 하락하지 않죠. 계속 하락했습니다. 빅텍들도. 하지만 이들은 이미 저 PR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으로 증명한 부분이 반 이상 되니까 이게 버블이라고 생각할 부분이 약한 거죠. 하지만 미래를 보고 지금 최근에 작년에 더 올랐었다면 그만큼을 이제 시장에서는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이 EPS 증가가 일어나면 예상대로 실적이 높게 나오면 PR은 어떻게 되느냐?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당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퍼가 되는 거죠. 저희가 여러 번 기술주,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시장에서 말하는 가치 투자에 반대로 해야 된다.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고퍼라고 하면 과대평가라고 느낄 만큼 버블 얘기가 계속 따라다닐 만큼 미래 이익을 가져다가 본 거지만
얘가 만약에 실적으로 증명해내고 나면 저퍼주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구간에서 파는 게 맞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지금 기술주들이 시달리고 있는 거에는 그런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4월 초순, 중순부터 시작되는 어닝 시즌이 되면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예, 정당화해주는 어떤 증명들이 나오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네네. 그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저 언택트 관련주들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드리면 그때가 매도 시점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은 뭐 그 산업들이 예를 들어 빅텍이나 이런 데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돈 벌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쪽들이니까 지금 당장에 있는 이익만 갖고 한정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 중순쯤 되면 어닝으로 얘네가 떨어진 게 과매도였다라는 걸 증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쯤 되면 오히려 나스닥 기술주들의 강한 반등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경기가 좋아져서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거라면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민감주를 투자하는 이 부분도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50대 50 바벨 전략이라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그 얘기를 드려왔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를 지금 50%를 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4월 중순쯤에 이 기술주들이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얘를 팔아서 비중 조절을, 경기 민감주를 늘리거나 비중을 가져가는 때 사용하신다면 그것도 적절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금리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나 기업의 이익이 성장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배경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더 확신, 왜 그렇게 더 확신하느냐를 두 가지로 지금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앞에 부분은 보통 저 같은 사람이 아닌 애널리스트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거였다면, 지금부터 제가 제시드리는 건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시장을 오랫동안 보면서 이 사이클을 여러 번 경험해 본 사람이 과거에 이런 때 나타났던 모습을 경험적으로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을 통해서 갖고 있는 어떤 확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런 면에서 미국이 실적 장세에 뚜렷하게 들어갈 거라고 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리스타킹이라는 재고 확충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거는 지난 제가 11월 달에도 말씀드렸고 12월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재고 확충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 그 사이클은 최소 3-4분기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재고 확충 사이클 설명을 하나 드릴 거고, 두 번째 확신은 뭐냐면, 리스타킹 말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이 시작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코로나 때 기억하실까요?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됐을 때 한국에 현대차도 섰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들도 다 공급을 못 받아서, 부품 공급을 못 받아서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던, 제가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네. 사람이 없이 기계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부품 하나가 없어도 공장을 서야만 하니까, 그런 면에서 코로나 때 저렇게 다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분석이 뭐였냐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왜냐면 중국이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딱 섰을 때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 코로나 여파가 한국에 안 나타났거든요. 근데도 공장이 서야만 했던 이유는 보시다시피 중국의 상대 부품 무역 규모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쟤네가 서버리면 우리도 쓰는 그런 모습이 온 거고, 그래서 그때, 지금 옛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리쇼어링이 반드시 올 거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중국에서 부품을 가져와야만 되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체적으로 밸류 체인을 만들고 싶어 할 거다 라는 얘기가 그때 분명하게 많이 나왔고, 리쇼어링 얘기가 그때 상당히 올라왔던 이유도 그런 거였는데, 실제로 그 사이에도 많이 진행이 됐지만 최근 들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더 뚜렷하다는 거죠. 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저게 제가 말씀드린, 저게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 왜 제가 저게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냐면,
사실 중국과 절연하기 위해서는 중국만 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사놔야 됩니다. 딱 끊어버렸을 때 공급이 안 되면 자기네도 멈추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저희가 화웨이 때 좀 알 수 있죠. 화웨이가 6개월 뒤에 영업 정지를 딱 먹게 된 상황. 그 영업 정지라기보다는 미국 그 부품을 쓸 수 없게 됐을 때 화웨이가 어떻게 대응했냐면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재고를. 6개월 뒤에 못 쓰게 되니까 먼저 다 사놓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모습을 보였을 때 심지어 디램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어요.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화웨이가 독식해버리니까요. 주문을 막 내고 막 사버리니까 디램가가 10% 이상 저렇게 올라갈 정도였던 거죠. 제가 말씀드린 사태가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 재편 가속이 된다는 뜻은 앞으로 1년간은 죽어라고 주문한다는 거죠. 왜? 일단 채워놔야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업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앞으로 1년 이상 중국과 한국은 수출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중국이랑 끊으려고 한다면 중국에서 수입은 더 빨리 해놓으려고 할 거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게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쿼드 회의입니다. 4개국이 했죠. 이때 이제 온라인으로 했는데 이때 나온 결과를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냐면 중독점을 깨자. 히토류 전쟁.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히토류는 거의 90% 이상 공급하던 데예요. 이번에 이런 얘기 나오고 다시 조사해 봤더니 60%까지 떨어졌죠, 이제. 그래서 저 히토류는 충분히 지금부터 얼마 기간 동안 충분히 확보하고 새로운 밸류체인 만들어내고 하고 나서 준비가 되면 중국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따돌리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런 흐름들이 어떤 건 만들어내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분간은 확보를 해놓고자 하는 아까 화웨이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품과 특별히 이번에 그 경험 아실까요?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회사가 쓰는 바람에 바이든이 행정서명했죠.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미국에다가 공장을 유치하는 일뿐만 아니라 필요한 건 먼저 주문해 놓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문이 몰리는 1년 정도는 상당 부분 그 부품을 공급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그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재고로 늘려나가는 동안이 되는데, 이 리스타킹이 시작되는 게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주가는 몇 분기째 실적이 받쳐주는 상승을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어느 정도 그동안 이제 생산이 멈추다 보니까 네. 재고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쵸. 네, 이제 그쵸. 재고 확충을 하는 그 리스타킹 네네. 현상 때문에 이제 뭔가 경제 활동이 또 활발해질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안 좋은 네. 그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동을 대비한 물량까지 플러스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네. 이 리스타킹 현상은 더 강해질 수밖에 거죠. 없겠네요. 네네. 네.